자, 오늘은 필리핀 이야기입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나라, 필리핀이 어떻게 자국의 해상 운송업을, 그러니까 그 바다를 다시 정복하려고 하는지 그 거대한 청사진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계획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제대로 알려면요. 필리핀이 지금 어떤 근본적인 문제랑 씨름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00개가 넘는 섬들, 이걸 대체 어떻게 다 연결할까요? 이건 뭐 단순히 배 띄어서 물 건나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생존, 경제, 그리고 국민 전체의 통합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하나의 지리적 퍼즐을 풀어야 하는 나라에게 튼튼한 국내 해운 산업이라는 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운이라는 게 국가의 경제, 사람, 물자가 흐르는 뭐랄까 일종의 순환계 같은 거예요. 이게 멈추면요. 섬은 그냥 고립되고 경제는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필리핀 정부가 내놓은 이 청사진은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한 대답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필리핀 정부가 내놓은 그 야심찬 해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계획의 뼈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화국법 제9295호, 뭐 2004년 국내 해운발전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그냥 법조항 몇 개 추가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필리핀 해양산업의 판을 아예 통째로 바꾸기 위해서 설계된 아주 포괄적인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법의 핵심 목표들입니다. 필리핀 소유권을 늘리고 인센티브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배는 국제 표준으로 싹 바꾸고 안전은 무조건 확보하고 심지어 국내 조선 산업까지 키우겠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계획이 한 가지 방법만 구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유권, 투자, 안전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단근과 채찍 전략을 썼습니다. 이게 아주 절묘해요. 한쪽에서는 달콤한 단근에 막 흔들면서 투자를 유도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엄격한 채찍을 들어서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아주 정교한 줄타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먼저 그 달콤한 당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어떤 혜택을 줬길래 필리핀 해운업 투자가 그렇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크고 또 가장 강력한 당근은 바로 이겁니다. 0%. 이게 뭐냐? 바로 세금이요. 배를 사거나 아니면 핵심 부품이나 안전장비를 들여올 게 붙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그냥 싹 다 면제해 준 겁니다. 엄장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세금 깎아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 진짜 기가 막힌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혜택을 받으려면 배의 나이가 젊어야 해요. 여객선은 15년, 유조선은 10년, 고속 여객선은 5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낡고 위험한 배는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고 선단 전체를 젊고 안전하게 만들려는 아주 명확한 목표가 보이는 거죠. 자, 또 다른 당근, 바로 가속 상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비싼 배를 사고 나서 그 비용을 회계장부에서 훨씬 빨리 떨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초기 자금 부담이 확 줄어들고 투자금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게 되니까 와, 이건 진짜 매력적인 조건이죠. 거기다가 영업손실 2월 공제라는 안전망까지 쳐줬습니다. 혹시나 사업이 잘 안 돼서 손실이 나도 앞으로 3년 동안 벌어들일 이익에서 그 손실을 깔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 이 모든 당근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투자 위험은 낮춰주고 안정성은 높여서 제발 우리 해운업에 투자 좀 해주세요 하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 이렇게 달콤한 당근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매서운 채찍도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투자가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안전이라는 대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강력한 규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채찍의 핵심입니다. 공공편의증 증명서, 줄여서 CPC라고 부르는데요. 필리핀에서는요, 그냥 아무나 돈 있다고 배 사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닐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CPC라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꽉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 카드인 셈이죠. 그런데 이 CPC를 받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깐깐한 3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해요. 첫째, 필리핀인 소유권 같은 자격을 증명해야 하고요.
둘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튼튼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가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공익성까지 입증해야 하죠. 결국 이 모든 절차의 목표는 하나예요. 준비도 안 된 부실한 사업자는 싹 걸러내고 진짜 자격 있고 돈도 튼튼한 회사만이 국민들의 운송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도 그냥 하나로 퉁치지 않았어요. 서비스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다니는 정기선 서비스하고 화물 택시처럼 필요할 때마다 움직이는 부정기선 서비스로요. 이걸 왜 구분했을까요? 바로 규제의 유연성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다니는 버스랑 필요할 때 부르는 택시에 똑같은 규칙을 적용할 순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배도 그 성격에 맞게 다른 규제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숫자 20만 페소.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승객 한 명당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 보험금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사업자에게 당신들은 승객의 안전에 대해 이만큼의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으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아주 정교하게 사용해서 필리핀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싶었던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계획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목표가 드러납니다.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 배들을 해군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안보까지 내다본 훨씬 더 거대한 전략이라는 거죠. 평소에는 경제 혈관 역할을 하다가 위기 시에는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단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000개가 넘는 섬들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엔진을 달아줄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고 무엇보다 안전한 필리핀 선달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필리핀이 꿈꿨던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이어진 나라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청사진은 필리핀을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답은 아마 앞으로 필리핀의 바다 위에서 바로 저 파도가 직접 써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